안녕하세요, 박민규입니다. 지난해 오타니는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하며 LA 다저스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수로 나서지 않고도 타격만으로 리그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죠. 그리고 올 시즌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오타니의 투수 복귀였습니다. 오타니는 2023년 8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약 22개월 만인 지난 6월 17일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전에 나서기 전까지는 오타니가 과연 수술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타니가 받은 팔꿈치 수술은 전통적인 토미존 수술과는 달랐습니다. 손상된 인대를 완전히 교체하는 대신 남아있는 인대를 봉합하고 합성 섬유를 덧대어 보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내측 측부인대 보강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법은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성공 사례도 그리 많지 않아 확실히 자리 잡은 치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팔꿈치 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투수들은 복귀 직후 구속이 떨어지거나 투구 감각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오타니는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이라는 점에 더해 일반적인 투수들과 달리 지명타자로서 경기에 출전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에서 곧바로 재활 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마운드 위의 오타니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경기에 선발 등판한 오타니는 아직 5이닝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ERA 3.47, WHIP 1.114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이닝당 볼넷은 1.9개에 불과하고 홈런 억제력도 뛰어나 9이닝당 0.8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이닝당 삼진이 무려 12.3개로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탈삼진 능력을 과시하고 있죠. 8월 14일 신생팀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4.1이닝 동안 4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탈삼진 7개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구위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오타니의 투구는 수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포심 페스트볼입니다. 올 시즌 오타니의 포심 페스트볼 평균 구속은 98.2마일로 2023 시즌에 96.8마일보다 1.4마일이 더 빨라졌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가장 빠른 구속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회전 수도 늘어났습니다. 2021 시즌과 2022 시즌 2218회였던 포심의 평균 회전수는 2023 시즌 2259회를 거쳐 올 시즌 2435회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더 강한 회전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포심의 수직 낙차는 13.7인치로 2023 시즌 15.1인치 대비 1.4인치가 줄었습니다. 즉 예전보다 공이 덜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 수평 움직임은 4.1인치에서 5.5인치로 커졌습니다. 투수의 팔 쪽, 이른바 암사이드로 휘는 움직임이 강해진 겁니다. 결국 우타자 입장에서는 오타니의 포심이 예전보다 덜 가라앉으면서 몸쪽으로 더 파고드는 마치 싱커를 상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타니는 2022 시즌 포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싱커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포심 자체가 싱커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올 시즌 포심의 구사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시즌 포심의 구사율은 45.3%에 달하고 특히 8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한 경기의 포심 구사율은 무려 59.3%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 시즌의 32.9%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낮아진 팔 각도가 있습니다. 2021 시즌 45도였던 평균 팔 각도는 2022 시즌 39도, 2023 시즌 36도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평균 35도로 이전보다 더 낮은 팔 각도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팔이 낮아지면서 릴리스 포인트도 함께 낮아졌고 우타자의 시야에는 공이 더 평평하게 뻗어 들어오면서도 몸쪽으로 강하게 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투구 전략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에이스 조 라이언과 닮아 있습니다. 라이언의 포심은 평균 구속이 93.5마일로 특별하게 빠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팔 각도가 25도로 낮아 마치 공이 뜨는 듯한 착시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무려 12.4인치에 달하는 암사이드 무브먼트가 더해져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이언이 구사하는 포심의 피안타율은 1할 8푼 8리, 헛스윙 비율은 26.3%로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팔 각도가 낮아질수록 포심의 수직 접근각, 즉 VAA가 평평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AA는 투수가 던진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달할 때 만들어지는 궤적의 기울기인데요. 쉽게 말해 공이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는지 혹은 얼마나 평평하게 뻗어 들어오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팔 각도가 낮아지면 공은 타자 눈에 덜 떨어지고 계속 뻗어 들어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팔 각도가 낮은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 높은 코스의 승부에서 훨씬 유리해지죠. 실제로 올 시즌 오타니가 던진 포심의 스트라이크 존 높은 코스의 헛스윙 비율은 34.4%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타니의 포심은 낮아진 팔 각도와 싱커성 움직임을 통해 스트라이크 존 하이 코스 승부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심이 강력해질수록 타자들은 높은 코스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순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또 다른 무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입니다. 올 시즌 오타니의 슬라이더는 리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평 움직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직 낙차에서는 확실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5.8인치의 수직 낙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리그 평균 대비 2.4인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포심 페스티벌이 높은 코스를 압박하는 동안 같은 팔 각도에서 떨어지는 종 슬라이더가 낮은 코스로 급격히 떨어지며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오타니의 슬라이더 헛스윙 비율은 무려 56.5%, 결정구 상황에서도 41.7%라는 높은 구사율을 자랑합니다. 전체 구사율은 10.8%로 28.6%에 달하는 스위퍼보다 훨씬 낮지만 슬라이더로 잡아낸 삼진은 10개로 스위퍼의 11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올 시즌 오타니의 투구는 낮은 팔 각도를 중심으로 빠른 구속과 싱커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포심, 그리고 큰 낙차를 동반한 종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의 조합에서 완성됩니다. 포심이 스트라이크 존 높은 코스에서 타자를 압박하면 슬라이더는 같은 궤적에서 떨어지며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이른바 터널링 효과라 불리는 이 조합이야말로 오타니가 팔꿈치 수술을 받았음에도 더욱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올 시즌 오타니의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